김옥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예문공이라는 전시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학을 공부해서 사회학의 관점에서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갤러리의 문을 닫았다. 많이 닫혔죠. 지금도 닫혀 있고 많이 닫혔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그 신이 이제 인터넷 창을 여는 거냐. 지금 이게 아트 뉴스페이퍼에서 3월 달에 발언한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은 지지를 얻었거든요, 이 발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의 급격한 전환,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3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저는 서울에 있었지만 3월, 4월 대구, 여기가 지금 대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으셨고, 특히 이제 이 감염에 대한 공포,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이 대구에서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도권은 5월 말부터 다시 이제 지역 감염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 최근에야 미술관들이 다시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왜 꼭 감염이 심각해지면 일단 미술관부터 닫아야 하는가? 닫아야겠죠? 네, 닫아야 되는데 닫아서 잘 됐죠. 근데 그 미술관 바로 옆에 술집, 그 미술관 왼쪽에 술집, 그 미술관 오른쪽에 카페, 사람들 바글바글 하거든요.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유독 미술관은 어디 지역 가면 뭐 집단 발병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유예기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음날부터 문을 닫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미술 생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각 예술인, 그러니까 개별 사람들, 시각 예술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직종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각 예술인들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팔 이렇게 하면 2m라고 하죠. 그래서 2m씩 떨어져 앉아야 되고, 소독을 항상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시대를 설명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온라인 다중 화상회의. 다 이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미트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랜선 공연,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전시. 이것을 이제 저희가 흔히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들이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왔던 규칙, 규범, 원리, 약속들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급격히 재조정되고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금 터널을 1차 통과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낳은 어떤 소결이랄까요? 지금 우리가 현재 중간 상황을 점검해 보면 언택트라는 어떤 지상 최대 절대적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지우는, 그것만 좀 과장을 하자면 이제 그 언택트만이 유일한 어떤 사회적 가치,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의료진들과 그리고 또 미술관 갤러리 분들이 열심히 방역을 해주셔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택트 해야 되고요. 비대면 당연히 중요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동시에 당연히 방역 중요하고 온라인도 중요한데 이 시각예술의 관점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예술의 표현 양식, 그리고 시각예술의 어떤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이렇게 현재 우리가 그냥 거의 뭐 생존을 위해서 감염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어떤 지금 사회적 방향들이 막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예술이라는 어떤 표현 방식과 그것의 가치가 갑자기 물밀듯이 막 들어온 이 코로나 시대의 방역 지침, 온라인 기술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생존의 어떤 위협은 그래도 약간 고비를 넘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문구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새롭게 가지고 온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이 방역 방침이나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어떤 활동들이 이게 이제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필요하지. 물론 이제 필요한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사회에서 주는 그런 어떤 지침, 그냥 하라니까 해야지. 와 함께,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의료계의 권고사항, 방역 지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시각예술 전문가로서, 시각예술계 종사자로서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필요한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저희가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온라인으로의 어떤 전환은 굉장히 급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프라인 앨범 판매량이 온라인 앨범 판매량보다 이제 밀리게 된 게 2005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음반도 이미 온라인으로 다 재편됐고요. 그 이후에 뉴스, 도서, 이제 미술은 조금 온라인으로의 어떤 전환이 너무 느리다면서 약간 구박을 받았던 그런 장르거든요. 그런 이제 미술이 갑자기 지금 열려서 온 갤러리들이, 아트페어들이 다 뷰잉룸, 온라인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냥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뭐 다 해야지 뭐 이거 말고 뭐가 있나?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걸 하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온라인 전시했어. 그럼 다 했네. 네. 더 이상 할 거는 없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냐면 그거를 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문제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면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활동들, 방역 지침을 충분히 이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감염 시작하면 미술관 문 닫아. 네, 그럼 문 닫으면 되죠. 되는데 좋았습니다. 다 잘 됐는데 그냥 계속 그럼 앞으로는 술집은 계속 문 열고 막 거기서 감염 일어나고요. 옆에 카페, 좌카페, 우 술집에서 막 사람들 다 거기서 말하고 먹고 떠들고 다 하는데 미술관만 근데 원래 미술관이 고요했단 말이죠. 그렇게 사회적 감염이 그렇게 우려되는 곳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모르고 그냥 뭐 일단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제 부산 어제 갔다가 오늘 대구 왔는데 미술관 가려면 요새 되게 힘들어요. 어제 부산 현대미술관 갔는데 하루 전 예약해야 됩니다. 하루 전 예약해야 되고 자기가 갈 시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동행인 이름까지 다 써야 되고 연락처 심지어 어떤 갤러리는 출생 연도 다 쓰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개인정보를 마구마구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합의가 있나요? 왜 내가 태어난 연도랑 날짜까지 다 써야 되죠? 그리고 그게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거 뭐 누가 어떻게 쓰는지. 이제 지금 온라인 사전 예약이 거의 몇 달 만에 아주 주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관람에 주류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래. 우리는 문 닫아야 돼. 라는 어떤 지침들이 조금은 이제 그 미술 현장의 어떤 목소리들과 관점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을 조금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온라인 취약층, 디지털 취약층은 미술 관람 인구에서 소외됩니다.
전화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온라인으로의 전환, 급격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갖고 오는 부작용이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튜브나 줌이나 온라인 화상회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떤 전시가 있을 때, 퍼포먼스가 있을 때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많이 송출을 하는데요. 아트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페어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만능이 아니냐면 이게 미술계를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일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정말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일까? 이것이 일 수도 있겠죠. 너무나 편하고 정말 저도 맨날 씁니다. 저도 맨날 쓰는데 이것이 미술을 위한 것일까? 그냥 어떤 제너럴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들의 제공 주체가 전부 다 사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여기 유튜브나 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다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돈 벌려고 네.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 공공의 논리보다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유튜브가 이제 돈이 안 돼서 오늘로 서비스 종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또는 뭐 미술 쪽은 조금 구독료를 비싸게 받겠다. 뭐 이렇게 스페이스 들어갔다든지 갤러리 들어갔다든지 뮤지엄 들어간 데는 다 월 구독료를 얼마씩 해서 그거 돈 안 내는 사람은 화질을 저화질로 낮추겠다. 그러면 저희가 작품을 유튜브만 믿고 송출하다가 어느 날 예를 들어 10년 후에 저화질로 전환한대요. 여기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공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5초마다 광고를 넣겠다. 작품 보고 있는데 동영상 작품 보고 있는데 5초마다 지방 흡입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술은 아직 온라인에 좀 더뎌서 그런 어떤 접촉 경험이 없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뭐 내가 좀 뭐 좀 보려 그러면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한 저희가 감염의 공포로 인해서 온라인화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지만 네, 이런 급격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갖고 오는 부작용을 이제 생각해 가면서 좀 더 입체적인 고민을 해 갈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다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가 돼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폐기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미술 전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을 어떤 전시를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전시를 보는지 이거를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록이 남지 않았거든요. 뭐 기록 좀 되면 어때? 뭐 내가 뭐 무슨 전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게 기록 좀 되면 어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전시 보는가가 이제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익명으로서 전시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서 전시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관객을 예를 들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전시를 많이 보네. 뭔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전시를 많이 본다. 그럼 그 사람은 그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갔다는 사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시들이 잘 이제 개최가 안 되게 돼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분류된다는 거를 이렇게 자꾸 자기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전시 보러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전시를 자꾸 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중영합적인 전시 위주로 가게 되겠죠. 이것은 창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창작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급격하게 뉴 노멀의 시대로 정말 숨도 안 쉬고 점프했지만 이제는
조금 그것이 시각예술, 미술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이 방역도 하면서 기술도 활용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뭔가를 우리가 제안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